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치료를 받고 다시 경기장에 복귀할 때까지 받는 것이 있죠. 바로 재활치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치료 후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재활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의사 콩닥콩닥 이승학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이고 심장재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운동이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8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대에 영국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보고됩니다. 런던에서 이제 기관차를 운영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운전만 하는 운전수에 비해서 계속 기관차에 내렸다가 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조수들에게 오히려 관상동맥 심질환이 적게 일어났다는 결과였습니다. 즉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심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심장재활의 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운동이 심장재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만을 심장재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질환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 심리적 지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경기장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환자분들도 결국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 가족, 직장, 사회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이 복귀라는 개념이 재활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장재활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심장이라는 우리 몸의 한 기관이 회복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만나 뵐 때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 재활의 목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심장재활 운동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심장재활 치료, 저는 이 치료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환자의 의지와 능동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고 어쩌면 관리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심장재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심장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진 관상동맥 환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심장재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좁아진 관상동맥이 다시 커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심장에 부하를 주게 되면 심장은 근육 덩어리잖아요. 심장을 이루는 근육을 포함한 여러 조직들이 그 운동 부하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튼튼해지고 설령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장재활 운동의 핵심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팔, 다리에 있는 큰 근육들 그리고 심장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도 적응을 하고 질이 좋아집니다. 심장은 이러한 기관들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급을 받고 있는 쪽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공급을 하는 심장은 부담이 줄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지방 정부가 잘 돌아가면은 중앙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를 심장 재활 운동의 주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장 재활 운동을 잘 하면서 동시에 위험 인자 관리, 약물 복용 같은 것들을 잘 하시게 되면 제대로 된 심장 재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혈관계 사망률 및 재발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임상 연구들에서 반복해서 입증된 아주 공고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심장재활의 필요성을 알고 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인정했지요. 심장재활이 이렇게 좋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나라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높은 곳이 고작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 국내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선 아직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심장재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근골격계 통증이 있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척추 협착이 있거나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들이죠. 특히 노령 환자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이 운동에 제한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심장재활로 이끌어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심장 환자들의 경우 심폐부하 검사라는 검사를 시행해서 현재 본인의 심폐 능력과 운동에 따른 심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각 개인의 상태에 맞춘 개별화된 운동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막연히 운동하세요라고 할 텐데요.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운동선수들이 트레이너를 통해서 받는 체계적 훈련에 가깝다고 봅니다. 운동의 종류, 빈도, 시간, 운동의 강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까이 계시고 시간이 충분하신 혹은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셔서 혼자서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심장재활 치료를 주 1회 혹은 2회 정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집이 멀고 바쁜 직장인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심장재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잘 보급돼서 스스로 비교적 정확한 심장재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워치를 가지고 주 2, 3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전자를 병원 기반 심장재활, 후자를 가정 기반 심장재활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 앞서 말씀드린 심폐 평가를 일정한 간격으로 시행하면서 환자의 기능과 심폐 상태, 재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심장 재활에 참여하고 또 심장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환자 자신입니다. 의료진은 환자분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심장 재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끌어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심장 재활에 참여하시고 나서 훨씬 가뿐해진 몸과 마음으로 외래를 찾아주십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활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심장 재활을 꼭 기억하시고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